한나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역사 스캔들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좀 여름의 미스테리라든지 귀신 이야기 이런 쪽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렸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정통 역사로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런 문화재의 신비, 실제로 답사를 가고 문화재 구경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고 유튜브에 이 소재를 올려달라고 하셨던 바로 첨성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은 첨성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첨성대의 진짜 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첨성대가 신비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첨성대는 국보 제31호죠.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왜냐하면 이곳으로 거의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이죠. 요즘 애들은 뭐 외국에도 가지만 저희 때는 다 경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이 첨성대는 천체 관측용으로 지어졌다라는 설명만 딱 들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조금 갸우뚱했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제로 보면 한 10m가 좀 안 되거든요. 높지도 않고 저기에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별을 봤다는 거야? 그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좀 높은 곳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봤겠거니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부에 계단도 없고, 저 가운데 뚫린 저 창문은 대체 뭐고, 아무도 그런 설명을 안 해줘서 첨성대는 천문대 역할을 했고 천체 관측용이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별을 봤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솔직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천문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거냐면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어요. 별기에 따르면 선덕여왕의 치세에 석축을 쌓아 첨성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라는 삼국유사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천문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첨성대니까. 왜냐면 첨성대를 한문을 풀이를 해보면요, 첨자가 보다, 쳐다보다, 바라보다, 우러러보다, 관찰하다라는 그런 첨자입니다. 성은 별성자고요. 대는 뭐 건축물, 기단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별을 관찰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 이름 자체로 풀어서 천체 관측용으로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용도로 도대체 이 건축물을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첨성대는 일단 7세기 선덕여왕 때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첨성대 곡선을 한번 봐라. 어떻습니까? 약간 S라인? 약간 여성의 그런 허리 라인부터 풍만한 엉덩이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나만 변태 같은 건가? 저희 남자 국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첨성대 곡선은 정말 우아하고 멋집니다. 이게 딱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 발견하고 탑은 아니야. 그쵸? 탑 같지는 않고 뭔가 약간 맥주병 느낌? 우리가 흔히 몸매 좋은 여자들을 맥주병 몸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성의 그런 몸을 형상한 그런 곡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첨성대는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로 선덕여왕의 그러한 몸매 라인을 표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첨성대의 용도를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설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단 첨성대는요, 천체 관측대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평지에 있어요. 이거를 별을 봤다면 높은 산에서 봐야 되는데 왜 평지에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건축물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건축물 자체의 높이가 10m가 안 됩니다. 정확히 9.17m입니다. 9.17m. 그러면 이렇게 10m도 안 되는 이 높이에 굳이 별을 보는데 이렇게 영향이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도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게 했을까? 그리고 또 말입니다, 여러분. 저 구멍.
저 창문인지 뭔지 모르는 저 구멍. 보통 이거를 올라가서 만약에 관측을 했다면 입구를 아래다가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신라시대의 그런 모전석탑, 분황사 모전석탑 이런 거 보면은 입구가 아래에 있어요. 입구를 밑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정 가운데 창문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입구 저거 대체 뭘까? 그 보면은요. 그 입구를 보면 실제로 약간 사다리를 걸은 듯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다리를 걸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정말 그 창문 양옆에는 사다리를 거는 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다리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갔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왜 굳이 불편하게? 왜 그랬을까? 그냥 밑에다가 입구 만들면 안 됐을까? 왜 정가운데 저 구멍? 무슨 용도일까? 그러니까 사다리로 사람들이 올라간 건데.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이제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위에 꼭대기에 첨성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꼭대기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실제 찍었던 헤리티지 채널 그 영상을 제가 스샷을 땄습니다. 보면 꼭대기에 이렇게 나무랜다. 이렇게 돌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별을 봤다는 건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 그럼 또 다시 또 사다리를 타고 위로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봤다는 건가? 왜?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 중간중간에 돌이 또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그 돌을 지탱해서 요렇게 사다리로 올라갔을 것이다. 아니 이것도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왜 꼭 굳이 이렇게. 그때 당시 계단을 만들 기술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석탑을 만들 때 안에 내부에 돌계단을 만든 것도 있고 되게 큰 석탑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석실을 만들고. 돌계단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라가서 봤다면 내부에 돌계단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수많은 고분들이나 뭐 돌계단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사다리로 힘들게 밖에서 가도 힘들고 안에서 가도 힘들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가진다면 이 위에 올라가서 별 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올라가서 본 게 아니라 누워서 본 거 아닐까? 이제 첨성대에 들어간 다음에 첨성대 안에가 껌껌하잖아요? 이게 누워서 하늘을 본 거죠. 마치 망원경 효과처럼 별자리의 그런 이동, 별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이제 밤부터 아침까지 천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 천체 움직임을 망원경처럼 본 거 아닐까? 누웠을 때 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워서 봤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워서 하나의 그냥 작은 망원경처럼 그렇게 관측한 것일 것이다. 누워서 봤을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을 왜 이렇게 졌을까? 또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이거를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사실 이 꼭대기에 가보면요, 꼭대기 관측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 꼭대기에서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이 꼭대기 위에 나무를 거는 거리가 이 자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뭔가 나무 판자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망원경 비슷한 게 있었으니까 보지 않았을까. 하지만 망원경 같은 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뭘로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천문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체 관측을 했던 게 아니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한 기념 그냥 건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뒤에 있다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덕여왕의 그런 즉위에 대한 그런 신성한 상징물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스테리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 천문대. 이 첨성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시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의심이 없었는데 광복 이후부터 많은 의심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가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첨성대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의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첨성대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돌 개수부터 그 모양 자체를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높이는 9.17m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찌름은 5m가 안 됩니다. 밑지름은 4.93m, 그리고 위에 찌름은 점점 콜라병처럼 좁아지기 때문에 윗지름은 2.85m입니다. 3m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아래 기단부가 있습니다. 기단부가 네모나게 있다라는 부분에 또 이제 학자들은 집중을 합니다. 네모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건축물은 원형입니다. 예로부터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 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 중간쯤에 볼록볼록 돌기처럼 나온 돌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상단부에는 마치 우물 위에다가 꼭 뚜껑을 한 것처럼 또 네모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자석이라고 그래요. 우물 정자 써서 우물의 뚜껑처럼 만들어졌다 해서 정자석이 또 네모나게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첨성대가 스스로 말하는 이 건축물 그 자체만으로 또 이러한 이론도 있어요. 그럴듯한 첨성대 용도에 관련된 추측의 설이 있는데 이것도 딱딱 좀 소름 끼치게 맞아 떨어지긴 해요. 일단은 이게 단만 하나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단만 봤을 때는 전체 27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부터 이렇게 층수를 이렇게 단을 세면은 27단인데 이때 당시 선덕여왕이 27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27단으로 만든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27단인데 그 위에 네모난 이 우물 뚜껑 같은 그 뚜껑 있죠? 그 뚜껑까지 합치면 28이잖아요. 그 28이라는 수가 28수. 별자리와 또 관련된 28수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간에 이제 창문이 있잖아요. 그럼 창문을 중심으로 12단으로 또 나눠집니다. 또 칸을 이렇게 막 세보세요. 12개, 12개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중심으로 12개, 12개, 1년 12달, 1년 12달, 그리고 우리나라에 24절기가 딱 들어맞는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럼 또 이 첨성대 전체 도래수도 다 세봤겠죠. 다 세봤더니 정확히는 361개 반이라고 하는데 362개로 쳤을 때 362개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양력에선 365일이지만 음력으로 따지면 362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는 음력을 따졌기 때문에 1년의 날수를 맞춰서 돌을 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기단부랑 그 위에 정자석까지 추면 어쨌든 365개가 얼추 맞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양력으로 쳐도 1년에 365일도 맞다. 이건 조금 약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12절기, 24절기, 365개의 그런 돌의 숫자 요런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뭔가 여러 가지 천체 관측과 그런 절기, 계절, 뭐 1년의 날의 수 이런 것들을 이 건축 안에 다 담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신라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아닌데 그냥 쌓은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저 네모난 구멍이 제일 미스테리예요. 왜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들어가게 했는지. 그래서 일단은 첨성대가 천체 관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솔깃하기도 해요. 일단 이것을 줄기차게 오랜 기간 동안 주장했던 분은 서울여대 정현식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발표 강의를 통해서 첨성대는 천체 관측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왜 지었냐? 선덕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밤에 보면 더 멋있는 첨성대. 선덕여왕을 기리는 선덕여왕의 상징적인 건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냐면 이 박혁거세가 태어난 곳을 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혁거세를 시조묘로 삼아서 그 나정에서 제사를 지내요.
통일신라는, 그러니까 신라는 예로부터 이 우물을 여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우물은 우물과 샘, 못 이런 거는 뭔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그런 이 우물의 깊은 우물이 여성의 산도를 닮았다. 출산하는 그런 곳, 신성한 곳으로 우물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첨성대도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물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당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최초의 여성 임금이니까요. 여성왕이니까. 왜 여성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진평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골로는 선덕여왕밖에 안 되니까 선덕여왕을 즉위를 하면서 이제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다른 진골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아니 웬 여자가 왕이야 이러한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선덕여왕을 엄청나게 신격화하고 신성시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성한 박혁것의 그런 우물을 조금 더 신성화해서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몸을 이렇게 만든 건축물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건축,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그런 허리 라인과 엉덩이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그 네모난 구멍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중간에 있는 네모난 구멍. 이게 만약에 우물이라면 위에 우물 뚜껑은 이해가 되는데 우물이라면 왜 중간에 하필 구멍을 냈을까? 그 부분도 마야 부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불전에 보면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의 이제 어머니인데요.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잉태를 하고, 그러니까 옆구리로 이제 태안으로 이제 그 윤회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윤회해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고 또 심지어 고타마 시타르 태자를 옆구리로 낳았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웬만한 인간처럼 나오지 않고 좀 특이하게 아래서 태어나거나 옆구리로 태어나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약간 좀 신성시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네모난 구멍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라는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온 옆구리. 그리고 그때 신라는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라의 이 불교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 신라의 어머니가 선덕여왕, 이런 식으로 해서 선덕여왕을 마야 부인과 동일시해가지고 신성시한 건물이다. 그런 건축이다. 우물을 신격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신성화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첨성대 우물설은 1998년에 그 조경학자인 조세환 씨가 먼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의 제매정이라는 그러한 그 유명한 우물에도 이러한 뚜껑이 있고요. 우물 뚜껑. 그래서 저걸 우물정자 써서 정자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내용은 좀 이해가 되지만 마야 부인의 옆구리 부분에서 조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드는데, 어쨌든 그러한 논문이 있고 그러한 이런 교수님의 그런 가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가설은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막 끼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솔깃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첨성대는 하나의 카메라였다. 첨성대 카메라 옵스큐라설.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거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과학 시간에 한 번씩 실험해보거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껌껌한, 초등학교 때 했을 텐데, 껌껌한 방 안에 촛불을 켜놓고요. 두꺼운 종이 박스에 작은 구멍을 뚫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촛불의 상이 거꾸로 상이 맺힙니다. 이게 카메라의 초기 원리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중세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말 이러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중세 그런 여인들, 이런 직접 봐가지고 초상화를 보면 부끄럽다. 그리고 어디 천한 사람이 귀족 부인의 얼굴을 보냐. 그리고 또 화가랑 또 부인들이 많이 눈이 맞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직접 보지 않고 초상화를 그릴 때 이러한 옵스큐라 기법을 그림 그릴 때 원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옵스큐라 원리가 도대체 첨성대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첨성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자, 첨성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깜깜하겠죠? 그러면 저 위에 천장을, 아까 천장도 되게 좁다고 했잖아요. 이 첨성대 맨 꼭대기 천장을 나무 판자 같은 거로 놓고 거기다 구멍을 뽕 뚫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옵스큐라가 됩니다. 그러면 껌껌한 밤에 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별이 보였던 그 모양이 이 밑에 맺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바닥에다가 그 상이 맺힐 만한 뭔가 이렇게 비출 만한 투과체 뭐 이렇게 비치는 게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라든지 그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거울이 있으면 딱 좋았겠지만 그게 없다면 까만색, 그러니까 깜깜해야지만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상이 맺히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냐면,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 옵스큐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너무 그 부분이 신기해서 나중에 인테리어에 옵스큐라 렌즈를 사서 나중에 인테리어 하려고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는 깜깜한 방 안에 이제 벽에 동그랗게 조그만 구멍만 넣고 옵스큐라 렌즈만 이렇게 딱 꼽으면, 거기 벽에다 꼽으면, 이 옵스큐라 렌즈라고 팔아요. 이거를 벽에다 꼽으면 밖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방 안에 이렇게 보여요. 거꾸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인테리어라서 옵스큐라 렌즈는 아직도 인테리어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시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냥 밖에 막 차가 다니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옵스큐라 렌즈로 거꾸로 내 방 안의 벽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별을 봤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첨성대를 이제 밤에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저 위에 꼭대기 위에다가, 아까 그 꼭대기 위에다가 나무 판자 같은 걸 놓고 나무 판자에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의 움직임을 상을 맺히게 하려면 이 바닥에, 첨성대 바닥에다가 큰 유리 접시를 놓고 거기다가 먹물을 채워넣는 거죠. 그럼 먹물을 채우면 먹물이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먹물 위에 별의 모습이 상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입구가 중앙인지. 이 입구에 사다리를 타고 가서 이 네모난 창문으로 그 밑에 먹물을 보면 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를 주장했던 분이 또 어떤 것도 찾아냈냐면요. 실제로 그 첨성대 하부에는요, 이끼 같은 정말 먹물 자국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전쟁으로 인한 그을음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약간 먹물 자국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실제로 첨성대 내부는요, 텅텅 비어있지가 않습니다. 첨성대 내부는요, 이렇게 한 12단까지 채워져 있어요. 돌들로. 이걸 왜 채웠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고 튼튼하기 위해서 채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첨성대가 정말 희대의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를 발견을 하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별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신라가 망하잖아요. 응? 후고구려 이제 백제 후백제 후고구려 막 싸우고 이제 고려로 인해서 이제 고려가 건국되면서 망하는 와중에 이거 알려주기 싫은 거야. 이 엄청난 기술을. 그래서 급하게 메워 넣은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흙들이요. 뭐 단단한 자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잡석입니다. 막 흙하고 돌하고 막 섞여 있고 뭔가 급하게 메워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 돌을 찍은 게 그게 동영상으로는 있는데 일단 이런 자갈이 쓰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잡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했던 논문을 냈던 그 분은 실제로 이 잡석을 한번 드러내 보면 이 바닥 안에 도자기 파편이나 유리 파편이 만약에 나온다면 더욱더 자신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일단 다 드러낸 다음에 정말 큰 그릇을 놓고 먹물을 채워놓고 밤에
이 첨성대 가운데 그 뚜껑에다가 나무 판자를 넣고 구멍을 넣고 카메라 옵스큐라로 돼가지고 진짜 그 먹물 안에 별의 그 상이 맺히는지를 한번 보면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럼 엄청난 기술이에요. 카메라 옵스큐라가 발견된 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 때, 이제 중세 때나 조금 그때 처음 발견한 건데 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이 원리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별을 봤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제 막 세계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저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 논문을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라면서 약간 기분 좋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어쨌든 이런 카메라 옵스큐라 원리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 첨성대가 천문학적으로는 너무 낮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죠. 10m밖에 안 되는데 9.17, 10m도 채 안 되는 이 건축물인데 왜 평지에 지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또 이렇게 풉니다. 반박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조선시대 혼천이를 보면 혼천이도 이렇게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기구인데 이것도 되게 낮은 기단 위에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천체 관측용은 별을 제대로 막 이렇게 진짜 세밀하게 보기 위한 것보다 별을 그냥 낮은 곳에서 그냥 봐도 기룡 화복을 점치기 위한 점성술을 위한 천체 관측이라는 거죠. 별의 그런 모양이나 진짜 구체적으로 관측하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 별이 지고 뜨고 뭐 그런 것만 보면서 점성술을 위한 거. 그래서 첨성대를 다른 말로 점성대라고도 합니다. 그 점성대 이론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실제로 삼국유사에 네모랑을 소개하는 이제 네모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여놓은 게 있어요. 네물마립간의 왕릉의 위치를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할 때 점성대라고 거기다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점성대의 위치는 네물마립간과 관련해서 뭐 어느 궁궐 옆에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첨성대의 위치와 그 삼국유사의 점성대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점을 보기 위한, 그 별을 보고, 그때 당시 신라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러니까 기륭화 보고 이렇게 점을 쳤고, 그거를 왕실에 갖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첨성대의 위치가 그 왕실 옆에 있는 평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옆에 이제 궁궐이 있고, 첨성대 주변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신라 옛 궁궐이 있거든요. 경조월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재미로 제가 또 첨성대의 또 다른 가설도 알아봤습니다. 다른 가설은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카메라 옵스큐라설이 가장 저는 공감이 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떤 우물설이 공감이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안에 흙이 채워진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하나하나 막 댓글까지 다 찾아봤어요. 많은 의견 좀 재밌는 거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첨성대의 용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제사의 용도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사 지내는 그런 단 같잖아요. 그리고 약간 첨성대 모양이 우리 제사 제기 모양을 갖고 있대요. 제사 지낼 때 이게 제기. 그래서 그런 제사와 관련된 기단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뭐 그런 식의 종교적 상징이다. 또 두 번째는 또한 이것도 종교적 숭배물인데 선덕여왕이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첨성대가 약간 신성한 수미산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산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웃겼는데 첨성대는 기우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인데 이거는 어쨌든 이 첨성대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성의 그런 상징물로 생각하신 그러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여성의 약간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멍은 뭐냐면 여성의 배꼽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의 여성을 그러니까 여성이 배뇨하는 그 소변기관이라는 거죠. 소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기관을 통해서 남쪽을 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소변을 통해서 양기가 눌려서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한 기우제 제사 용도다. 왜냐면 비는 음기고 쨍쨍한 햇빛은 양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양기를 눌리기 위해서 그건 배뇨기관이다라고 주장하는 좀 웃긴 그런 접근도 있고요. 그리고 전 이게 제일 웃겼어요. 감옥의 역할.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사람 한 명 정말 나쁜 대역죄인을 여기다 가둬놔요.
얘 혼자서는 못 기어 나옵니다. 가둬놔요. 10m를 기어 오르기가 힘들어요. 가둬놓고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다리로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게 체크해서 보는 거고 1인 감옥이다. 대역주행을 위한 1인 감옥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첨성대에 대한 많은 미스테리, 여러 가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일단 첨성대는요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첨성대를 우리가 천체 관측용으로 천문 관측용으로 봤을 때 일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옛 바빌로니아 왕국, 옛 이집트에도 천체를 관측했다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지만 다 부서지고 기록에 의해서 복원한 거예요. 하지만 첨성대는 이 기단 하나하나 한 번도 복원한 게 아니라 다 그때부터 있었던 그대로 보존한 문화재라는 겁니다. 얘가 나이가 1400여 년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진도 몇 차례 있었고 얼마나 외부 침략이 많았습니까? 뭐 임진왜란부터 해서 그 전에 거란의 침입, 원나라 침입, 뭐 일제강점기 맨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문화재 훼손시키고 가져가고 그런 걸 견디고 용케 살아남았다라는 부분에서도 일단 대단한 거죠. 일단은 신라 때 이것을 짓고 나서도 해공황 때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주 지역이요 원래 지진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예로부터 해공황 때 어느 정도냐면 지진이 심해가지고 여기에 해공황 입장에서의 이 서울은 경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공황 입장에서의 수도에 지진이 있어서 죽은 자가 100여 명이다. 여러분 100여 명이 죽을 정도의 그런 강도 높은 지진인데 첨성대는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최근에 경주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경주에 막 건물 무너지고 막 유리창 무너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에도 첨성대를 이제 내진 설계하시는 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문화재 대응팀이 실제로 와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대요. 이 첨성대는 분명히 내진 설계되어 있는 문화재일 것이다. 그때 당시 신라에는 지진이 가끔 일어났기 때문에 내진 설계까지 염두에서 만든 문화재라고 진짜 느꼈던 게 그냥 그 북쪽 서축이 살짝 지진 발생 전보다 약간 1cm 정도만 살짝 균열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붙어 있었던 게 1cm 정도만 살짝 벌어진 것만 달라졌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강하게 정말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고 이 건축물이 허투루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첨성대의 진짜 용도 천체 관측까지는 알겠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천체 관측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많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는 첨성대. 그리고 또 첨성대의 또 두 번째 미스테리는 저는 이 사진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일제강점기 때 학생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미스테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올라가고 막 사진 찍고 막 다루고 지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스테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첨성대 올라가면 벌금 냅니다. 문화재를 사랑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의 미스테리 여러분 흥미로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문화재의 미스테리라는 책을 내고 싶다. 제가 지금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냈지만 앞으로는 문화재 미스테리라는 책을 내고 싶을 정도로 첨성대의 그런 미스테리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다양한 상상 너무 저는 준비하면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첨성대 용도는 어땠는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역사 스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